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터입니다. 유한양행 폭락 앞두고 주식을 사겠냐? 직장인이여 저가에 매수하라. 5배 신중하게 안정적으로 돈 벌기 가능하니까. 평범한 직장인인 나는 유한양행 주식 투자로 2020년 8천만 원을 벌 것이다. 안정적인 투자로 월 5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것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구독을 누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놓치면 당신의 미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완벽한 대박 영상임을 보장합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때 유한양행의 외국인 매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한양행의 주가 흐름은 어땠었을까? 이것을 안다면 사실 이 시점 2020년 3월 21일 그러니까 3월 23일 장 개장 이후의 시점이죠. 어느 정도의 매도 포인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토록 보수적으로 유한이 형님을 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탁 KK 오케이. 9월 11일 2008년 9월 11일 금융위기의 시작 스타트. 그날의 외국인 매도와 유한양행의 주가 흐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의 날도 말이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에 2월 14일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시작된 날부터의 캡처본입니다. 살벌하죠. 허벌나게 살벌합니다. 허벌나게 빠지죠. 겁나게 빠집니다. 근데 이 하락이 이제 절반이 온 겁니다. 바로 거래일 기준으로 20일 중 하루를 빼놓고 19일간 매도를 합니다. 바로 2020년 3월 코스피가 폭락에 빠진 시점이죠.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입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의 유한양행 외국인 매도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은 코스피였고 이후 사진은 유한양행의 매도세입니다. 뭐지? 많이 안 팔았네. 뭐지? 이런 멘붕인데 어쩌지? 영상 종료해야 되나? 아니죠. 2020년 2월 24일 주가 3% 하락 시에 7,858주를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주가가 올라가 버려요. 이 기간 중에 15,000주 정도를 팔았을 때 말이죠. 자, 코스피가 신나게 빠지는데 유한양행이 이 가격대, 기존의 가격대를 지지한 이유가 유한의 가격이 지지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안정성, 현금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이 적다라는 거. 바로 경기 방어주의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바로 유한양행. 우리 유한이 형님이죠. 코스피가 졸라 이 기간 동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이 기간 동안 15,000주를 팔고 또 15,000주 나 발음 진짜 15,000주 정도를 샀습니다. 근데요 3월 19일과 3월 20일 바로 저번 주 금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양일간 팔아버립니다. 바로 목요일과 금요일이죠. 저는 이때 유한양행이 더 폭락할 줄 알았는데 금요일 20만 원으로 오름세.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더 폭락할 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2만 원으로 마감을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한미 스왑 달러를 6개월간 지금 현재 가격으로 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갚아라 이런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미 스왑은 아니고요. 8개국 신흥국 8개국과의 스왑입니다. 거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미국을 위한 세계 통화 안정이죠. 미국의 대외 수출을 위함입니다. 미국의 내수는 짱짱하니까 수출을 더 해보겠다라는 전략적인 전략, 흐름적인 흐름. 이건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스왑을 한 것이 아니라 자국 미국을 위한 스왑이었던 것입니다. 자, 3월 19일하고 20일 3만 주를 이틀 동안 팔아요. 이 기간 동안 3월 19일과 3월 20일입니다. 바로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그때 3만 주를 팔아버립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3만 주 평균 이상입니다. 평균의 약 7배 정도 됩니다. 후덜덜하죠. 느낌적인 느낌. 와, 졸라 많이 팔았구나. 자, 이때 주가가 15,000주를 거의 이틀 동안 3만 주를 팔았는데 주가가 지지돼요. 왜 그럴까요? 3월 20일 주가를 지지했던 세력은 누구일까요? 과연 누구인가? 외국인이 15,000주를 금요일에 3월 20일 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 빠지지 않았다. 그 범인 바로 은행 투신 보험이 2,600주 매수합니다. 그리고 전주 개미 동학농민 혁명의 주인공 연기금 바로 국민연금이죠. 4,800주 매수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개인이 8,800주, 기관이 6,300주 정도, 총 15,000주 정도를 사서 주가의 하락을 막습니다. 하락을 막았다기보다는 바로 개인과 기관이 수익을 내기 위한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때 현금의 5% 미만을 들어갔어요. 이날 개인은 못해도 5% 이상은, 최소 5% 이상은 현금을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종가 2만원 살벌하죠.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도 연 6%는 벌죠. 최소한 무상증자 0.05죠. 현금 배당 2,000원. 그 이상 시세 흐름이면 매도하면 되니까요. 6% 이상 시세 흐름이면 그냥 매도하면 되니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08년 9월 코스피 매도세를 보겠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코스피 외국인들의 매도세 말이죠. 자,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의 코스피 매도세와 유한 양행의 매도세를 알아봤었어요. 지금부터는 08년도 세계 경제 금융 위기 시점에 9월로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그때의 코스피 매도세를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9월 30일부터 거래일 8일간, 8일간, 8일간 팔고요. 그 이후 정확히 장거래일 19일간을 팔아버립니다. 순매도. 2008년 금융위기 때 19일간은 팔아요. 누가? 외국인이. 무엇을? 코스피를 말이죠. 순매도. 08년도에 19일간을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도합니다. 자, 이때의 유안의 가격 궁금해집니다. 경제위기 당시 2008년에 유안의 외국인 매도세. 자,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순매수입니다.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혼재예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근데요, 정말 이건 비밀인데 밝히겠습니다. 물론 조회해보면 나오죠. 경제위기 이후 한 달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만 주 매도. 후덜덜하다. 10만 주 매도. 이때 가격은 어떻게 측정이 됐는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코스피가 빠지는 그 시점에 온 게 아니라 그 시기가 늦게 옵니다. 바로 10월 21일부터 08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단 4일간 10만 주 매도 보이십니까?
10만 주 매도입니다. 야, 여기서 효과음 딱 들어가야 되나. 뻥뻥뻥뻥 10만 주 매도 뻥뻥. 쩔죠. 후덜덜하죠. 유한양행도 외국인이 투매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를 왜 팔았을까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유한양행 같이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를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보유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급한 것이 본국의 통화 흐름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했던 유한양에 투자했던 금액을 매도하고 투매하고 본국으로 가져간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가 폭락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말하면 절반 온 겁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폭락의 시점이 바로 유한이 형님의 폭락의 시점, 공포장. 더 이상 유한양행은 끝났구나. 와, 진짜 유한양행도 무너지나? 이런 느낌, 이런 공포장. 코스피 공포장이 아니라 유한이 형님의 공포장 말입니다. 바로 이때 가격이 16만 8천 원입니다. 자,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차트를 한번 보시죠. 금융위기 9월 11일 이후 한 달 10일 후에 바로 찍어 내려버립니다. 후덜덜하죠. 그날은 바로 10월 21일입니다. 2008년도 10월 21일 말이죠. 자, 21일에 13.55%가 빠집니다. 치명적이죠. Jesus Christ! 오 마이 갓! 10월 22일 그 다음날 9% 한 번 더 떨굽니다.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우! 한 번 더 떨굽니다. Jesus Christ! 저가 15만 7,500원. 이때 예약 주문을 15만 7,500원 했더라면 전량 매수됐겠죠. 그때가 올까요? 저한테. 그 기회가 올까요? 자, 23일 차트 보시죠. 23일에는 4%를 올려줍니다. 하지만 이때 저가가 14만 8천 원이었습니다. 이틀간 조져버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틀 반나절을 조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5배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직장인들은 안정이 생명이에요. 월 50만 원 이상만 추가 수입을 벌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정말 천우일조? 천우일에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매도 타이밍만 알면 말이죠. 지금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 흐름을 보고 매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대를 앞선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제가 사고자 하는 가격 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20만 원대 이미 현금을 사실 저는 50%를 썼어야 돼요. 평시에 말이죠. 이런 세계 경제 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20만 원대 현금을 50%를 썼어야 돼요. 지금 근데 평시가 아니잖아요. 위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5%도 안 썼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 현재 유한양행 20주입니다. 19만 6천 원에 산 거예요. 바로 저번 주에 산 겁니다. 저도 19만 7천 원, 20만 원대에 사고 싶어 죽었어요. 왜? 나도 인간이니까.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외치잖아요. 구독자들과 약속하잖아요. 절대 이 가격 아니면 안 사겠다라고. 현금의 50%를 16만 원대까지는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유튜브 개설하고 전 세계에 외치십시오.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꼭 유한양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하게 될 때에도 유튜브를 활용해서 전 세계에 외치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제가 13만원, 11만원대까지도 유한양행을 현 시점에 보수적으로 매수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 이해가 되시나요? 16만원까지는 저의 현금의 50%가 쏟아집니다. 현금의 50%를 16만원대까지 산다는 말이죠. 저의 매수 가격은 이전 영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을 안 해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100만 가야지. 아니. 구독자 100명 가야지. 구글 100명 축하 메일 한번 받아봐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KK
오케이. 자, 저렇게 고점 대비 30% 이상 빠져버리고 그 이후에 유한희 형님의 외국인 매매 흐름과 주가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자, 08년도 이후, 그러니까 9월 11일 날 경제 위기라고 생각했었을 때 한 달 반 이후, 그러니까 대폭락한 시점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지금. 자, 10월 23일 이후 일주일간 그 이후에 10만 주를 더 팔아버립니다. 와우,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때 존나 연기금하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겠죠.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10만 주를 더 팔아요. 그리고 나서 11월 5일이 되어서야 순 매수세로 돌아갑니다. 주가가 20만원대를 그때서야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가 매도 포인트인 겁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외국인이 돌아왔었을 때 매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거래일 기준으로는 20 플러스 7일 총 27거래일 만의 일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컴백. 우리 갔다 컴백. 오케이. 바로 27일 만에 외국인이 컴백합니다. 안정됐다라는 거죠. 자, 큰 흐름. 외국인들이 진짜 유한희 형님을 큰 폭으로 팔고 난리가 났었을 때 그 다음날까지는 사지 마라. 3일째 사지 마라. 그 가격은 16만원대다. 보수적으로 현금의 50%를 매입해라. 16만원대까지는. 제발 현금을 50%를 보유해라.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시점, 하락의 시점, 전략 매수해라. 나의 영혼까지, 나의 영혼의 자금까지. 적금 깨라. 보험 깨라. 미리 깨놔라. 바로 그 시점이 온다. 그 시점은 지금 현재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3월 12일 코로나빨 경제 위기. 3월 12일로 코로나빨 경제 위기로 본다면 거래일 기준 20일이 되는 시점 전후가 되겠죠. 저는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그 시점을 말이죠. 그 이후의 주가 흐름 캡처본 보겠습니다. 최종 경제 위기 때 하락의 저점을 찍고 2달 만에 전 고점은 아니지만 하락 전 가격으로 회복합니다. 제가 하락 전 가격 3개월 정도 무조건 유한희 형님은 다시 되돌아온다. 왜? 무증, 무상증자, 현금 배당, 안정적인 현금 흐름,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좋다. 빚을 지고 사업하지 않는다. 바로 이 시점이죠. 게다가 현금성 자산이 어제 영상에 밝혔지 않습니까? 얼마였어요? 저도 기억이 나질 않는데 투자 자산까지 해가지고 1조 5천억 이상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유한양행을 매도할 시점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시세를 회복하기 때문이죠. 가격이 얼마로 올랐건 상관이 없습니다. 전 저점에 20%가 회복하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흐르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팔 겁니다. 두 개 중 퍼센트가 먼저 도래하면 팔 것이고 20%, 시간이 먼저 한 달 반이 도래하면 먼저 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회복한 후 3달간 꾸준하게 하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3달 이후에 폭등하죠. 자, 그 이후 반등은 지금 주장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알아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한양행으로 직장인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돈 벌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금을 조기에 소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저렴하게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5천원, 만원 정도 오르면 익절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50만 원이면 족합니다. 우리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매도를 하잖아요. 벌써 저의 수익은 3월 달이 끝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950만 원입니다. 이미 매도가 완료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크리티컬 성과 상여금을 1000% 이상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성과 상여금 1000%가 아니라 10,000% 이상 될 수가 있습니다. 매도 시기를 지금 제가 19분 동안 왁자지껄 말을
했지 않습니까? 성과상여금 300만 원이면 기분 좋잖아요. 3천만 원이면요, 성과상여금이. 그럼 개 좋죠. 지저스 크라이스트잖아요. 1000%는 아니네요. 한 2000% 정도 될까요? 아무튼 기회라는 거죠. 이 시점은 기회긴 기회인데 욕심은 금물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눌러주세요. 올해 유한양행 주식 투자로만 8천만 원을 목표로 하는 연봉 3천만 원의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 유한양 행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